자, 오늘 할 건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을 같이 할 거야. 한 번에 다 나갈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 한번 개념부터 보자. 자, y는 mx 더하기 n. 너네가 이거를 1차 함수라고 해서 배웠었지, 그지? 2학년 1학기 때. 얘를 중2-1 때 1차 함수로 해서 너네 기말고사 때 시험 다 봤지? 그지? 여기에서 m하고 n이 뭐지? 요거는 기울기, 얘는 y절표. 자, 그러니까 우리가 x, y에 대한 1차식이면 직선을 그리게 돼. 우리가 x, y 좌표 평면에다가 요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찍으면 그 찍어진 점들이 도형으로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y는 그리고 우변에 1차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을 때 1차 항의 계수는 기울기고 상수항은 y절편이 되는 거지. 어떤 정보를 담고 있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을 때 직선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적는 대로 적어. y는 기울기의 x-x1 플러스 y1. 이렇게 이항을 해서 너네가 외우게 될 거야. 이 공식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위에 거는 기울기랑 y 절편을 제시해 줬을 때 너네가 직선을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거고, 거꾸로 보지? 얘는 어떤 정보를 줬을 때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세울 거냐면 기울기랑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와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을 주어졌을 때 너네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직선은 식이 이렇게 돼. 그럼 요 식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할 수가 있냐면 y는 기울기하고 괄호 열고 x 빼기 x 좌표, 얘가 x 좌표인 거야. 직선이 지나가는. 그리고 더하기 y 좌표, 요렇게 구하면 되겠어.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우리가 요걸 갖고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뭐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암기를 하고 언제 쓰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그러니까 증명을 해서 너네가 사고력이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면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공식의 쓰임새만 알고 그거 이외에 전혀 증명하는 게 문제 푸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건 따로 안 할 거야. 공식만 외우면 돼. 이거는 쓰임새는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 우리는 직선을 이렇게 세운다. 기울기에 x 빼기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자, 그다음 세 번째 건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세 번째 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네 번째를 선생님이 3번이라고 할게. 잘못 썼다.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 우리가 내신이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거라서 얘도 외워놓으면 도움이 돼. 너네한테 절편 두 개를 주면 직선식 바로 세울 수 있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놓으면 이게 xy 절편이 주어졌을 때 식을 세우는 거가 되겠어. 그러니까 너네는 어떤 정보를 줬냐에 따라서 식을 세우는 방법이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중학교 때 보던 게 기울기랑 y절편을 줬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거 기울기랑 한 점을 줬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편 줘도 이렇게 직선을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나? 잠깐만, 이걸 표로 그려야 되는데 표로 안 나와 있네. 잠시만요. 자,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일차함수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 넘기게 되면 이거를 가로로 쓰는 게 표를 뭐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직선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 그랬을 때 얘가 두 개가 일치하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평행하냐 이런 게 있었지. 먼저 한 점부터 쓰자. 한 점, 그 다음에 일치, 그 다음 평행. 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어떤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했었지, 선생님? 직선 두 개가 있어. 걔네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어떤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했어? 저번에? 기울기만 다르면 되지. 기울어진 정도만 다르면 좌표 평면상에서 어딘가에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기울어진 정도만.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기울기가 두 개가 다르다는 것만 만족시키면 돼. 이 조건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일치한다는 거는 기울기도 같고 완전히 식이 똑같다는 의미니까 기울기를 나타내는 부분과 절편을 나타내는 부분까지도 다 식이 완전히 똑같아요. 평행하면은 기울기만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된다라고 다 배웠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직선이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지. 얘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일반형. 우리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게 될 때 한쪽으로 다 넘겨놓은 거를 일반형이라고 해.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지? 일반형이야, 일반형. 자, 일반형일 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선생님? 기억나? 우리가 이 개수를 분수로 써줄 때 그냥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x 개수분의 y 개수. 요걸 세트로 선생님이 기울기로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 그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기울기가 달라야 된다. 요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외워야 돼. 이거는 알겠지? 일치하려면 기울기랑 절편까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평행하려면 기울기랑 요게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 거기에 이제 얘가 그냥 얘는 이제 y절편이라고 그냥 생각해주고 y절편이 다르다. 요건 달라야 돼요. 됐지? 외워야 돼 이건.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뭐가 많아. 진짜 어떻게 거기야. 거기 봐요. 개념 플러스 맨 오른쪽 위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다. 요거 너네 3학년 2학기 때 배웠지? 삼각비 배울 때. 자, x축이 요렇게 있고 직선이 요렇게 있었을 때 직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기죠. 그죠? 교점이지. 그럼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각도를 두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의 방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직선하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다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그럼 탄젠트 세타가 왜 기울기야?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증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얘분의 얘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를 주면 기울기를 준 거다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개념 플러스 두 번째 뭐 수직인 것도 다 나와 중딩 때 하고 왔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딱히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거기 밑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거기다 체크해놔라. 그것도 외워야 된다. 자,
잘 봐. 설명할 테니까. 우선은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자, 봐. 자, 여기 두 직선이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 두 개가 있어요. 얘네 두 개가 일단 평행하면 안 돼. 평행하면 교점이 안 생기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기울기가 일단 달라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야, 얘네 둘은. 얘네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라는 게 생기죠. 맞아요?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되게 많지. 점 하나면은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안 되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연 요 노란 색깔 직선을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가 일단 일반형으로 쓰여져 있어야 돼. 일반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형으로 직선 두 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얘네 둘이 교점이 한 개가 생기는 상황인 겁니다. 교점이 한 개일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이 노란 색깔 직선들을 나타내는 식은 뭐냐면 한쪽의 직선에다가 다른 쪽의 직선에 k배를 해서 더한 게 0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식으로 쓰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여기에다가 또 다른 직선에 k배를 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라고 놓으시면 요 애가 노란 직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어떤 값으로 정해졌을 때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는 거야. 노란 것 중에 하나로. 이걸 외워야 돼. 알겠어?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알가? 자, 왜 그런지 뭐 궁금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잠깐 해주자면 얘가 우선 직선은 맞나요? 직선? x,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1차식일 테니까 직선은 맞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직선이면은 틀림없어요, 얘는. 그리고 얘네 둘은 교점이 한 개니까 이게 x, y가 날아갈 수도 없어, 지금.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직선을 나타내는 거야.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아, 직선이 맞다. 그러면 요 교점을 선생님이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은 요 흰 색깔 두 개가 요 식이 나타내는 직선이 될 텐데 요 두 개의 직선이 x1, y1을 지나가는 거죠, 우선. 그지? 그러니까 x1, y1을 여기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게 지금 참인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x1, y1을 집어넣게 되면 얘도 지금 참인 거예요. 이 식 보라 색깔 두 개는 참인 거죠. 이 두 직선이 이 교점, 이 점을 지나가는 상태니까 우리가 직선이 이 점 지나간다고 그러면 대입한 식이 참인 거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요 애도 직선은 맞긴 한데 요 점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려면 집어넣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집어넣어 볼게요. xy 대신 x1, y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그리고 k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거는 얘 0이었지? 여기서 0이잖아. 그 다음 얘도 0이었지? 여기서? 그러니까 얘도 0이 나와. 즉 요건 직선이 맞긴 한데 요 점 지나는 직선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너네는 두 직선이 교점이 한 개가 생겼을 때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은 우리가 한 번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볼게요. 자,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쓰려면 일단 직선이 일반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일반형이죠? 한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일반형인 상태에서 우리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직선 밖에 있는 점 하나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이렇게 수선의 길이로 정의를 합니다. 그죠? 이걸 기라고 할게요. 이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는 선을 막 되게 많이 무수히 많이 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걸 거리라고 하는 거고 이 거리를 나타내는 공식은 분모는 루트의 x계수 더하기 y계수에 제곱한 거.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이 직선의 계수들을 x, y 계수들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데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 분자는 요 식에다가 그냥 좌표만 끼워 넣으신 애를 절대값 씌워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ax1 플러스 y1 플러스 c 이렇게 적으면 요게 이제 이 값이 요 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바로 유형 문제 들어갑니다. 자, 유형이 오늘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4개. 14문제 빠르게 1시간 내로 쓸게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자, 694번 보죠. 자, 3,2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 자, 기울기랑 한 점을 주면 직선 바로 식으로 세울 수 있다고 했죠? y는 기울기 먼저 써주시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제 직선이야.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걔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요 식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쓰여졌으니까 둘이 개수를 비교하면 a, b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얼마야? 5번이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 697번 물게. 자, 2점 3,2랑 마일, 마유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를 지나는 두 직선 지나는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을 때 이렇게. 자, 그럼 너네가 점 두 개가 주어지면 뭐부터 항상 구해야 되니? 기울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죠. x끼리 빼면 얼마? 왼쪽에서 오른쪽 빼면 4, y도 빼면 8. 그래서 기울기 값이 2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울기도 알고 점도 두 개나 안에 하나만 알면 직선 세울 수 있는데, 그지? 그럼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y는 기울기에 x 빼기 난 요점 갖고 할 거야.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하시면 y는 2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직선이 세워진 거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럼 요 직선이 요 점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집어넣고 a 구하면 되고 집어넣고 b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a, 마팔이니까 y좌표에 y 대신 y좌표 집어넣고 마팔 집어넣고 x 대신 x좌표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a는 마이너스 2점. 자, 그 다음 5,b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y좌표에 b 집어넣고 x좌표에 5 집어넣으시면 10-4니까 6 해서 a, b 다 나왔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4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 700번. 자, 2x 더하기 3y는 k라는 애랑 xy 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k는 양수고, 자 보십시다. 자, 우리가 직선하고 xy 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많이 물어볼 건데,
그럼 직선하고 X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선 너네가 절편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럼 X절편은 너네가 뭘 0이라고 놓은 게 X절편이야? Y를 0으로 놓고 계산해서 나온 X값이 X절편인 거죠. 그래서 Y를 한번 가려주세요. 그럼 X값은 2분의 K죠. 그래서 그게 X절편 2분의 K. 정환이 이해되니? 그 다음 Y절편은 X에 0을 넣는 거니까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Y절편은 3분의 K.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얘를 우리가 1차 함수 형태로 표현해서 뭐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직선이니까 더 그려지겠지만 나는 이 직선하고 X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만 볼 거니까 자, 요 길이는 2분의 K, 요 길이는 3분의 K. 그래서 둘이 곱하면 6분의 K제곱. 여기다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해서 그 넓이가 구해진다. 여기가 얼마야? 넓이가 12니까요. K제곱이 12의 제곱이니까 K는 12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거 다 중학교 때 했었죠,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703번 보겠습니다. 703번은 문제가 A가 2,1, B가 A-3,4고 그 다음에 C가 6,A. 자, 그랬을 때 일직선 위에 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이제 너네가 더 중학교 때 했을 텐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너네가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 두 개를 뽑아서 기울기 구하게 되겠지,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A-5분의 0. 얘에서 얘를 빼면 3이죠. 맞습니까? 맞아, 아니야? 빼는 방향만 유지시켜서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게 기울기잖아, 그치? 하나 기억나니?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요렇게 두 점 갖고도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 구하면 자, 얘는 얘에서 얘 빼면 A-9분의 얘에서 얘 빼면 4-A죠? 여기까지 됐지? 야, 잠깐 NG. 야, 이걸로 안 할래. 이게 더 쉬워 보인다. 이걸로 할게. X끼리 뺀 거 얼마? 4분의 Y끼리 뺀 거 A-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이게 훨씬 쉽네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같죠?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으니까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 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어떤 거 두 개를 갖고 와서 기울기를 구해도 같은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갖고 문제를 풀게 되니까 기울기 두 개 같으니까 X자로 곱한 값이 같다. 그래서 식으로 마저 세워서 답을 끝까지 내면 A-5에 A-1이 10이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인데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A의 값은 7이거나 I이거나, 그지? 아, 두 분의 합구하라니까 그냥 6이죠. 근계수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버렸고요. 자, 그 다음 706. 이것도 다 중학교 때 하던 거죠. 자, A, B의 곱이 0보다 크고 BC의 곱은 0보다 작을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얘의 개형은 대충 그리라는 얘기지. 어떻게 생겼지? 그럼 얘가 대충 그림을 그리려면 뭐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니? 그림 그리려면 Y절편 그 다음 기울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너네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얘를 1차 함수 형태로 바꿉니다. 그럼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려면 Y는 얼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BY만 제외하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긴 상태에서 B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Y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X, 그 다음에 C가 넘어갔는데 B로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부호를 하나씩 따져볼 건데, 자, A, B가 곱해서 0보다 크대요. 그럼 A가 양수건 음수건 하나 잡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1번 A가 양수일 때, 2번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둘 중에 하나만 따주면 된다고. 이해되지?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 자, A가 양수면 B도 어때? B도 양수죠? 정환이 이해되니? B가 양수면 정환아 C는 음수 천재. 자, 이걸 이용해서 선생님은 기울기 자리랑 y절편 자리에 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자, A랑 B가 부호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의 부호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BC가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매겨졌으니까 플러스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그림은 대충 XY축 그려놓으시고 Y절편을 먼저 찍습니다. Y절편 플러스인 거에 찍고 기울기 음수니까 우하향하게 대충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 찾으면 돼요. 1, 2, 4, 4분면 지나가는 걸로. 다음 몇 번? 2번이죠? 개 쉽죠? 자, 그 다음에 709번. 자, 709번 보니까 A가 2,3이고요. 그 다음에 B가 7,45. 그 다음에 C가 1,3. 자, 이렇게 세 점이 있는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이동할 때. 자, 그래요. 이게 잘 봐, 준비들. 자, 삼각형이 대충 그려질 거야. 너네가 이걸 XY축을 그려놓고 이거에 맞게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냥 삼각형 그리면 돼. 그리고 좌표 하나씩 매길게요. A는 2,3, B는 7,45.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이 삼각형이 갖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얻어낼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그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질만 뽑아서 문제를 풀 거니까, 그지? 맞아, 아니야?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반띵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밑변이 2등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알아요? 알아볼라? 정환이 알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게 될 때 얘는 지금 A라는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 두 개로 나누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어떤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 두 개로 나누게 될 때 이 공유하는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B가 곧 나뉘어진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B랑 똑같습니다. 넓이가 같으려면 얘네가 1대1로 나눠져야 되니까 길이가 같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그럼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두 점에 여기는 무슨 점? 중점. 중점 구하는 방법은 더하고 나누기, 더하고 나누기. x좌표 더하고 나누기 하면 4, y좌표 더하고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그죠? 그럼 우리는 이 핑크 색깔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나가는 점 두 개를 찾은 거 아니야, 그죠? A랑 그리고 여기 중점으로 구해놓은 거. 그럼 두 점을 아니까 기울기부터 구해야지. 자, 기울기 얼마야? x끼리 빼면 2분의 y끼리 빼면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2죠,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를 알고 점은 뭐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나 요 점 지나간다. 그럼 기울기에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고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y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7 이렇게. 자, 이해되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712번 볼게요. 자, 1,3을 지나는 직선, 얘를 지나는데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야. 얘가 y는 2x 플러스 3하고 평행하다. 그럼 정환아, 얘는 둘이 평행하니까 어떤 게 얼마인 거야? 그치, 근데 기울기가 같은 게 평행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식의 일부를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1,3 지나간다고 하니까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1,3을. 자, 1 넣고 3 넣고 하면 b는 얼마? 1.
그래서 답은 2번. 중학생들 푸는 문제. 하나 이해되니? 자, 715번 볼게요. 자, x 플러스 a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a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라고 또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평행할 때 1 구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굳이 얘를 y는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너네는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날 조건, 그리고 평행할 조건, 그 다음 일치할 조건을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줬었어요. 그죠? 얘는 일반형이니까 우리는 개수를 다 분수로 나타낼 거라고 했어요. 자, x개수 1분의 a-3이니까 그냥 a-3이라고 적을 거고요. 그 다음 y개수 얘분의 얘, 그러니까 a분의 i라고 적으면 x개수분의 y개수니까 얘는 그냥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상수항을 분수로 적으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달라야 우리가 y절편이 다르다고 봐서 그냥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너네는 방정식을 누굴 풀면 돼요? 이거 같다라고 된 방정식을 풀어서, 자, 얘를 풀게 되면은 a가 이 왼쪽으로 와서 붙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2가 넘어와서 이렇게 돼서 얘를 풀면은 a가 1이거나 2가 되겠죠. 1 또는 2. 이 중에서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 구해놓은 답을 집어넣었을 때 이 y라고 같지 않게 되는 a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데, 요거 1 집어넣으면 y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1은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2를 집어넣어 보세요. 2를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y이 돼버리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돼. 답은 1만 된다. 자, 그 다음 718번. 자, A라는 점 4,0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 0,3이 있어요. 이거 뭐지? 얘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 얘랑 수직이면서 X절편이 3인 직선. 자, 수직이면 뭐가 어때? 이거 아까 왜 책에 안 나와 있었지? 기울기의 곱이 마일이죠. 책에 나와 있었냐?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수직인 거 거기 있네요. 기울기의 곱이 마일입니다. 그럼 기울기를 먼저 구하실 거예요. 두 점을 이용해서요. 자, 요거 두 점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얼마죠? 4분의 마3이죠. 이쪽의 기울기가 4분의 마3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일이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3분의 4라고 놓으면 둘이 곱해서 마일이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수직인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뒤집은 다음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거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수직인의 기울기 됐죠? 자, 그럼 내가 기울기도 알고 x절편, 우리가 얘를 좌표로 바꾸면 3,0이라는 얘기죠. 절편을. 그래서 지나가는 점도 알고 기울기도 아니까 우리가 식을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써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분의 4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얘를 일반형으로 다 넘겨놓은 상태니까 3을 곱해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3을 곱하면 3i가 되니까 4x 마이너스 3i. 3을 곱할 때 상수항에 꼭 곱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다 곱해야 되는 거야. 이거 꼭 틀려온 애 있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개 틀린다 이거. 3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기는 답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답 3번이죠? 자, 그 다음 721번. 자, A라는 점은 마4, 3이고 B라는 점은 2,y. 자, A, B를 수직이 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라. 잘 보세요. 해봅시다, 잼미들. 자, 이것도 그림. 내가 그림을 좌표 평면에다 안 그려도 돼요. 그냥 대충 그려놓고 이거야 라고 그리면 돼. 왜? 나는 얘가 실제로 그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의 성질만 이용해서 그릴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진 거나 대충 그린 거나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마사, 3이고 B는 2,8. 자, 그랬을 때 얘를 수직이 등분한다. 수직이 등분하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핑크 색깔 구하라는 얘기야. 수직 이등분. 그럼 니네가 두 개를 구하셔야 되는데 수직 이등분이라는 거는 수직이다라는 성질과 그 다음 이등분이다라는 성질이 들어간 거라서 이 두 개를 구하려면 수직인 걸 구하려면 니네가 기울기를 구하셔야 돼요. 점 AB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 구하셔야 되고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등분한다라는 걸 또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중점을 구하셔야 돼요. 자, 기울기 먼저 구할게요. 자,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x끼리 뺀 거분의 6분의 마사니까 3분의 y죠. 내가 구해놓은 게 3분의 y니까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니네가 구해야 될 핑크색의 기울기는 얼마? 2분의 3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중점, 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고요. 요 점의 좌표는 둘이 더하고 나누기 1이니까 마이 둘이 더하고 나누기 1이니까 1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점도 알고 기울기도 아니까 직선 바로 세울 수 있겠지. 그래서 y는 2분의 3에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하는 끝.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5가 돼서 둘이 더하면 4. 예십줄. 이해되냐? 자, 다음 12, 4번. 자,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우리 첫 번째 단원에 배웠었지.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치? 항등식을 나타내는 멘트까지 선생님이 몇 개 적어줬지. 그러면서 문제 푸는 방법은 그 멘트가 들어가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멘트가 들어가면 그 문자 K로 묶어버리면 된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잘 기억해내는 게 잘 봐잉. 얘는 XY에 대한 1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야. 맞아 아니야? 얘는 직선인데 얘네가 직선 문제를 풀 때도 역시 어떤 XY 이외의 문자 K라는 애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가냐고 안 물어봐도 무조건 구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XY만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직선이 나오면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데 XY 말고 다른 문자가 들어갔어. 그럼 다른 문자에 관한 그냥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가는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K에 관계없이 즉 너네는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K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걸로 구분을 지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K가 들어간 거는 지금 보니까 XK니까 K로 묶었으니까 X, 그지? 그 다음 여기서 K가 들어간 거는 2YK인데 K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2Y. 그 다음 여기서 K가 들어간 거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K가 안 들어간 거는 마이너스 X 있고요, 플러스 3Y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가요 라는 멘트가 없었어도 그냥 이렇게 정리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순간 너네는 요 앞에 있는 애, 요 앞에 K의 개수랑 여기가 0이라고 놓고 좌표 따셔야 돼요. 연립방정식 풀어서 연방 풀어서 좌표. 연방 풀었냐 괜찮아? 야 수연아 연방 풀었냐? 뭐하노?
x는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21. 잠깐만, y좌표가 얼마? x좌표는 5분의 21. 그치? 요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문제는 뭐야? 근데 뭐 보여야 돼? 요 애가 k랑 관계없이 어디 지나가냐? 요 점이 몇 사분면에 있냐? 여기 있지, 여기. 그치? 얘가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아직. 그지? 얘 기울기랑 뭐랑 그거는 다 k가 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야. 근데 얘는 k가 뭐든 상관없이 요 점은 무조건 지나간다는 얘기야. k에다 니네가 뭘 넣든 지지고 볶음 100을 넣건 10만을 넣건 뭘 넣든 이 점은 지나가요. 꼭 지나가는 점이 2, 4분면에 있으니까 2, 4분면 반드시 지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 다른 4분면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는 게 직선이 뭐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건. 자 727. 자 727번은 직선이 3x-2y는 2y-5는 그 다음 2x 더하기 3y-1. 잘 봐라. 여기서 설명 잘 들어야 돼. 얘의 교점과 마일,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라고 했어? 개념 설명할 때 했었니? 자, 이 두 직선하고 일단 일반형으로 쓰여져 있죠? 이 두 직선의 교점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 하나에다 다른 거 k배를 더해서 0이라고 놓으면 된다고 했지. 맞아 아니야? 자, 요렇게 근데 풀지만 이렇게 설명을 개념을 해준 거는 니네가 원의 방정식에서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그런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설명을 한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문제를 안 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왜 안 푸는지 보여줄게. 일단 내가 풀어보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안 푸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한쪽에다가 다른 쪽에 k배를 해서 0이라고 놓으면 이게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자체가. 근데 얘가 또 지나가는 점이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하겠지. k가 안 정해졌으니까.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아까 노란 색깔 직선 중에 설명했을 때 이 또 다른 점 하나가 정해져 버린 거야. 요 점 지나간다고. 그럼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이 자체가 직선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 직선에다 이 점을 집어넣으면 돼. 좌표니까 자리에 맞춰서 x에다가 x좌표, y에다가 y좌표, y라고 2를 골고루 넣어야 되겠죠. 그럼 집어넣으면 마일 넣고 2 넣고 하면 계산이 안 돼. 얼마지? 마이너스 12 아니야? 맞아 아니야? 빨리 너네도 계산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마일 넣고 2 넣고 하면 3이냐? 아니야? 3 맞죠? 그럼 이때 K가 4j. 그럼 K가 4면 또 K에다 4를 넣고 정리해야 이제 답이 나와. 귀찮지?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이걸 막 집어넣을 때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려고 안 해. 어떻게 하면 교점을 구할 수 있잖아 너네가. 교점 구하는 건 연방 풀어버리면 되지. 그치?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 구한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줬으니까 그렇게 구해도 돼요. 알겠죠? 자, 우선 난 이걸로 지금 풀었으니까 이걸로 답을 마저 구할게. K가 4 나왔으니까 4를 넣고 계산 때려주는 이 자체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4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8x에다가 여기 3x니까 11x, 그지? 그 다음에 12x에다가 마이너스 2y니까 10y. 그 다음 상수항 마사에다가 나오니까 마 9인데
이렇게 생겼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다. 좀 익숙해지면 필요에 따라서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 얘가 지금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11,2다. 여기다 마이너스 11,2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9가 더하기 10a 했을 때 0인 거죠. a 13이죠? 이렇게. 정환이 이해되니? 자, 이제 두 문제 더 풀면 진도 끝. 자, 두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실선목.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에 평행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을 모두 구해라. 자, 봅시다. 자, 이거 직선이 있고 얘랑 평행한 상태야, 그지? 평행한 상태면 여러분들 x, y의 개수까지는 똑같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평행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거잖아, 맞지? 너네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1차 함수 형태로 원래는 바꿨다가 다시 돌려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잘 보십시오. 얘는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직선도 역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맞아, 아니야? 평행하니까. 근데 니네가 점하고 잠깐만,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너네가 직선을 이렇게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점하고 직선 사이에 거리를 쓰려면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일반형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랑 평행하다고 해서 기울기를 찾은 다음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될 식을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라고 놓고 다시 정리를 해서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놓을 때 봐봐. 여기 2를 곱하고 갖다 놓으면 2y에 x 넘으니까 결국 얘랑 x계수, y계수가 똑같은 애가 평행하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돼, 안 돼? 되죠? 정말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지랄 하지 말고 그냥 x 더하기 2y 더하기 k는 0이라고 놓으면 얘랑 평행한 거야. 얘랑 원점으로부터 거리, 원점하고 거리,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나오는, 그럼 k를 구하면 직선 두 개가 나오는 거겠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일단 분모 루트가 들어가고요. 루트 안에는 x계수, y계수를 제곱해서 더 안에가 들어가.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5겠죠. 요거 분해,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니네가 좌표를 그냥 x, y 대신 그냥 꼽아놓은 그 식 전체에 절대값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x, y에 0, 0 집어넣어버리면 k만 남는데 그걸 절대값으로 분자에 적어주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거리인데 그 거리의 값이 얼마나? 2. 그럼 절대값 k가 5라는 얘기니까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5이거나 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네는 이 k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직선을 식으로 세우세요. 지금 선생님이 직선을 식을 처음에 이렇게 세워놓고 조건을 만족하는 k까지 구해본 상태니까 k가 들어가 있는 애가 직선인 거지, 그지? 그래서 k를 집어넣으면 직선 두 개 쓰면 되겠죠.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 이거나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두 개 다 쓰면 돼요. 이해됩니까? 또 왜 답이 두 개 나오냐?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원점이 있고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럼 기울어진 정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애는 이렇게 우리가 되게 많이 끌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루트 5가 찍히는 요 직선은 두 개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됐죠? 자, 마지막 문제. 맞다. 아까 이것도 설명 안 했네. 수직이 뭐. 자, 야, 둘이 직선이 일반형으로 나와 있지. 얘네가 수직이면 어떤 성질 나오지? x계수랑 y계수를
곱해서 더하면 0 나와야 돼요. 이거 아까 설명 안 했어. 얘가 1차 함수 형태로 표현되면 수직이라는 얘기는 두 개가 기울기 곱이 마일인 건데 일반형으로 나와 있을 때는 개수를 곱해서 더한 게 0이면 된다. 하나 이해되니?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하고 자, 두 분 평행합니다. 이거 평행한 거 식만 봐도 알 수 있죠? 왜? 내 평행에 x, y 개수가 똑같이 생겼잖아. 평행하겠지, 그치? 반대로 아까 선생님이 평행하다라는 조건 주면 어떻게 한다? x, y 개수를 똑같이 10을 잡아줘. 이해되지?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은 우리가 거리를 매길 수가 있어요. 직선이 지금 이런 형태로 두 개가 그어질 텐데. 그럼 니네는 뭐 직선 둘 다 식을 쓰면 그냥 하나는 x 더하기 y 더 마이너스 3은 0이고 하나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인데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뭘로 정의를 하냐면 그냥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게 하는 이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점을 아무거나 하나 가져올 거예요. 자, 직선 중에 여기서 점 하나 가져오죠.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은 요 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던 x, y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x, y 좌표 그냥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 1,0 할게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 1,0이 있는 거고요. 그죠? 요 점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니?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 하나 잡아주고 또 다른 직선에선 점 하나 가져오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된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요 점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분모는 루트. 정하나 분모 루트 얼마? 천제? x제곱, y제곱,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 더하면 2죠. 그 다음에 가이아. 그 다음 분자는 절대값 얼마 쓰면 돼? 천제, 절대값 마이너스 2. 1, 0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거 절대값 마이는 그냥 2니까 우리는 얘를 루트 2라고 여기까지 해서 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조금 쉬었다가 문제 푸세요.